자, 이어서 유선남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 개장 전 꼭 살펴봐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 한번 볼 텐데 첫 번째로 일단 스케줄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은 무슨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까? 네, 일단 여러 부동산 관련된 스케줄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건축 허가 건수와 건축 승인 건수가 나오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택 착공 건수도 나오게 되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장기 해외 자본 순거래, 그리고 미국 서기어퍼의 주간 원유 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중요한 스케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기 일본. 야, 일본의 이제 금리 정책이 이제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번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수도 있다라는 여론이 좀 있긴 했는데요. 그 여론을 조금 무시하고 이번에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한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엔화 가치가 다시 약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아무래도 탈출을 하지 않을까라는 여론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의 선순환이 확실해졌나 아니냐를 먼저 판단한 이후 마이너스 금리의 해제와 장단기 금리 조작의 폐지도 시야에 넣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예전에 했던 바람보다는 훨씬 더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달성에 대해서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니 여전히 기준을 충족할지 여부에 대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에 관련해서 이제 저금리 탈출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관심 있는 게 N 관련 투자 때문에 그런데 유수남님 혹시 미국에서도 N화 투자 내지는 또 어떤 투자 방법이 있을까요? 일본 주식 투자 이런 것들 좀 많이 관심이 높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일본 주식에 관심이 높아졌던 시기는 그 당시에 버크셔가 엄청나게 투자를 했던 시기 같고요. 지금은 일단 일본 주식 자체보다는 엔화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쏠려가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다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 하나가 결국 일본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애널리스트들 이야기가 조금씩 늘어나가고 있기는 한데 스페시픽한 티커를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주식을 추천한다라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엔화 쪽 투자가 아마 내년에는 조금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구글이 지금 합의금을 꽤 크게 낸다고 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제가 저번에 에픽 게임즈 관련된 소송을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역시 그런 것들이 여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글이 현재 반독점 소송 관련해서 합의금을 내기로 결정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구글 내부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허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다른 앱스토어 내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 같은 쪽과 협업을 통해서 구글의 앱스토어만 깔 수 있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구글 앱스토어에 등록하는 앱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자사의 또 다른 이제 이렇게 매출 시스템, 결제 시스템을 만들지 않게 만든다든지를 통해서 사실 구글 내부에서도 독점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패소를 했고 그에 따라서 합의금을 9천억 원을 내기도 하고요. 앱에 대한 직접 결제도 허용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전에 언급해드렸다시피 굉장히 커다란 악재로 미래에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실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단말기가 구글이 우리 거 써라. 이건데 이제 각 회사의 카드 단말기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여러 되면 수수료적인 부분이 네. 구글에서 약간 실적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게 우리 옛날에도 좀 기억을 떠올려 보면 넷플릭스라든지 예. 아니면 구글 그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또 그 스포티파이 이런 것들도 인앱 결제로만 묶어뒀던 거를 해제해 줬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예. 사실 덩치 싸움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큰 기업들은 인앱 결제 아닌 거 허용해주고
만약에 제가 뭐 하나의 앱 사업 한다고 해봐요. 음. 제가 그럼 거기서 저 인앱 결제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들이 그것을 허용해 줄 것이며 예. 그리고 내가 밖에서 결제한다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 결국 이제 덩치 싸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저희가 일부에서도 이 얘기 좀 했는데 애플 스마트워치가 이제 미국에서 판매가 되죠. 네, 맞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이번에 자사의 스마트워치에서 혈액 산소 측정에 대한 부분이 일단 전체적으로 특허에 대한 침해가 있다라는 부분을 발표할 수도 있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자신들의 최신 버전인 애플워치를 일단 미국 내에서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애플워치 시리즈 9과 애플워치 울트라 2에 관련해서 온라인 판매는 오는 21일부터 그리고 매장 판매는 25일부터 중단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들 제품의 일시 판매 중단은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특허 침해 결정에 따른 것이다 라고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백악관이 25일부터 앞으로 60일간 ITC의 결정을 검토하게 될 텐데 이 결정이 유지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판매 중단을 시작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참 최근에 또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쿠팡이 제가 이 기업 알죠? 팝패치를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저께 이 3프로 방송이 끝나고 나서 바로 나온 뉴스인데요.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는 반영이 됐고요. 일단 팝패치가 한국에 쿠팡이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일단 정확히 얘기하면 쿠팡이 500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자금을 브릿지론을 통해서 팝패치한테 제공을 하게 되고요. 쿠팡이 아테나라는 회사를 그린옥스 캐피탈과 함께 8대2 빌로 설립을 해서 이 회사를 통해서 5억 달러를 브리지론으로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근데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래서 잠재적 인수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5억 달러의 돈을 브릿지론으로 제공 이후 이 돈으로 팝패치가 빌린 돈들을 갚아나가게 되는데 사실상 팝패치의 자산 가치가 빌리게 될 500밀리언 달러보다 적어서 앞으로 쿠팡의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사실상 확정이라고 보는 부분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이 소식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 돈을 빌리게 된 이후에 상장 폐지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주식 인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빌린 돈으로 팝패치의 자산만 인수하게 되면서 주식은 곧 청산이 될 거다라고 소식이 돌고 있습니다. 자산만 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야, 이제 헷갈리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쿠팡 입장에서는 왜 인수를 하는 걸까요, 유선호님? 일단 여기에 관련해서는 쿠팡에서 발표하기로는 자신들의 명품들 시장에서 이제 리드를 할 수 있는 팝패치의 노하우를 인수하기 위해서 팝패치의 자산 가치, 이름을 인수하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많고요. 약 4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돈들에 관련해서 명품 시장에 이제 노출이 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쿠팡이나 팝패치 양쪽에게 좋은 뉴스인지는 조금 의문이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팝패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언제 청산이 될 거다라는 게 거의 확정에 가깝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40%가량 폭락한 상태고요. 쿠팡 같은 경우 오늘 장 외에서 어느 정도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사실상 어제 주가도 5%가량 하락하게 됐습니다. 예. 와 그러면 이제 팝패치도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플랫폼과 그리고 그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기술 인재들 이 그 인프라를 사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식은 없어지고 일단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게 론인데요. 대출인데 쿠팡이 대출이군요. 대출을 해준 건데 사실상 이 대출을 못 갚을 가능성이 거의 99%죠. 이제 이미 자산 가치가 이제 그만큼 평가가 안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금액들 관련해서 사실상 인수, 잠재적 인수로 평가받기도 하고 사실상 인수. 쿠팡에서 인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결국 이 돈을 통해서 주식은 인수하지 않으면서 이제 그쪽에 인프라만 가져오는 방식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쿠팡이 그래도 대한민국 기업이다 보니까 네. 저희 둘 다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인수하는 거야? 이런 거. 그럼 세계로 예. 뻗어 나가야죠. 예. 지금 뭐, 이미 대만은 진출했습니다. 네. 뭐 니콜라 산역 진역 그러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쿠팡은 좀 남다르네요. 또. 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조에서 정치인들이 일본의 US 스틸 인수를 반대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자,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저께 기준으로 일본이 USD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을 전달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저도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인수값보다 10%나 아래의 가격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지 몰라서 좀 찾아봤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노조와 그리고 미국의 여러 정치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보충해드리면 USTL 같은 경우는 122년간 운영하면서 원래 최대의 철강 업체였다가 몇 년 전부터 뉴콜스틸이라는 회사에게 최대의 이름을 넘긴 회사거든요. 그리고 40년도 기준으로 1940년도에는 34만 명을 고용했던 회사가 그리고 3,580만 톤을 생산했던 회사는 이제는 15,000명을 고작 고용하면서 1,000만 톤 언저리의 철강만을 출하는 회사로 좀 변하기는 했는데 사실상 국내에서는 방금 말씀 뉴콜스틸에게 밀리고 해외에서는 일본과 독일에 좀 더 신기술과 싼 인건비에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오래된 기술을 사용하면서 이름값이 있었던 이 회사를 일본의 이제 니폰 스틸이 인수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사실상 일본의 첨단 기술과 합쳐서 새롭게 미국에서 시장 판로를 뚫어보겠다라는 게 이 합병의 핵심인데 근데 유나이티드 스틸 워크라는 노조가 현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UST의 인원들의 80%에 해당하는 인원이 노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되어 있던 계약에 새로운 인수자가 노조를 통해서 허락을 받아야만 새로운 노동 계약을 체결을 해야만 그리고 노조를 통해서 일꾼을 구해야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유나이티드 스틸 워크와 노조 사이의 계약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US 워커의 노조 회장으로부터 나온 인터뷰가 이 상징적인 미국 회사를 국내에서 소유하고 미국 사람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협력했었지만 노조를 제쳐두고 외국 소유에 매각하기로 한 결정에 실망했다. 우리는 무조건 반대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또한 미국 내 정치인으로부터도 반대를 받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과 공화당 가리지 않고 양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 기업이 미국 자산을 인수하다 보니까 민주당 상원의원 패터맨이 거래를 중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발표했고요. 제이디 벤스 공화당 상원의원도 이 결과에 대해서 예전부터 경고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만 니폰 스틸 같은 경우는 조금 억울한 게 원래 이 UST의 가치 평가는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 가산 가치 평가에 거의 한 140% 되는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는 것이다 보니까 일단 니폰 스틸의 반응 자체는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예. 그러니까 어제 우리 이 뉴스 듣자마자 딱 그 얘기했죠. 앤드류 카네기가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라고 이게 진짜 바로 이제 노조와 정치인들이 정말 그 미국 철강 산업의 상징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 맞아요. 기업이 일본에 넘어가는데 물론 뭐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 쳐도 노조의 그 합의도 없었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바로 반대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잡음이 좀 앞으로 좀 심해질 것 같네요. 예, 지금 상황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유사님한테 진짜 미국이 뭐 철강 산업을 지금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어쨌든 이제 역사적 상징성이 좀 약간 무너진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에서 지금 임금을 10% 인상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네바다 기가팩토리에서 테슬라가 임금을 10%가량 정확히 말하면 $20, 시간당 $20에서 $22로 그리고 $30에서 $34.5로 인상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테슬라에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갔지만 답변은 없었다라고 얘기는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이제 노조와 관련된 압력에 대해서 좀 해소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임금을 인상시켜 준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요즘에 UAW에서 테슬라를 비롯한 다른 그 기업들의 직원들도 노조로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그거 피하기 위해서 임금을 올려줬다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다. 물론 테슬라의 공식적인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만요. 자, 그리고 자, 다음 뉴스는 이제 또 금리 인하에 관련된 뉴스인데 자, 연준에서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인 것 같아요. 자, 내년에 3번 금리 인하에도 금리는 좀 긴축적이다. 저 어떤 이야기일까요? 일단 정확히 메리달리 총재가 어저께 약간 매파적인지 비둘기적인지 좀 애매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톤 자체는 비둘기적이었는데 내년에 우리가 이제 실업률을 올리지 않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중요한 건 우리가 3번 인하를 하더라도 금리는 긴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3월 인하설에 대해서는 일침을 가했다라는 부분이 사실상 지금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연준 위원 말 톤 자체는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서 굉장히 좋은 진행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금리 인하를 3번 하더라도 이게 긴축적인 금리이므로 우리에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FMC 의견은 또 내년에 또 많은 의견들이 또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떤 또 방향성을 보일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 이게 사기 혐의로 또 나왔습니다. 니콜라 창업자인 트레버 밀튼 사기 혐의로 4년 징역형을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니콜라의 창업자, 이제 자동차를 언덕에서 굴린 남자 트레버 밀튼이 4년 징역을 받았습니다. 어저께 제가 언급드릴 때 11년까지 구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검찰 쪽에서는 11년 구형을 받았고요. 원래 사실 문제 자체는 니콜라 창업자 트레버 밀튼의 범죄 자체는 최대 25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었는데 SEC에 제공한 금액들, 자신들이 입힌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제공한 금액들이 있었기 때문에 11년형을 구형을 했고 그것보다 적은 형인 4년형을 받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잠깐 좀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봤는데 네. 이제 4년 징역을 받고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면 네. 거기 계시는 이제 재소자분들이 네. 4년 동안 계속 버스 미루라고 하지 않을까? 야, 너 버스 밀어. 너 저기 가서 저거 밀고 너 있어. 4년 동안 버스만 계속 밀어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상상을 해봤습니다. 크리스마스니까요. 네, 여러 가지로 크리스마스니까.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건 좀 이렇게 낯선 소식인데 세비언 캐피털이 UBS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네, 현재 세비안 캐피털이 일단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액티비스트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집단 중 하나입니다. 이제 이 집단이 UBS를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요. 1.31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UBS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크레딧 스위스의 자금들을 굉장히 잘 소화를 하고 있으며 2, 3년 동안 이 금액 자체가 UBS에 대한 평가가 2배, 3배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최소한 모건 스탠리만큼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UBS에 투자할 것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는 마블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조나단 메이저스를 퇴출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일단 주식시장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일단 조나단 메이저스라는 배우 자체가 사실상 앞으로 이 마블이 가장 밀고 있는 영화 어벤져스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빌런 역을 맡을 것으로 유명한 배우 중 하나인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나오게 될 어벤져스 캉 다이너스티 이 영화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나오게 될 영화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변경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 조나단 메이저스가 여자친구에 대한 폭행으로 이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화에는 앞으로 출연할 수 없을 것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원래 제목이었던 어벤져스 캉 다이너스티 자체도 어벤져스 5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삭제하고 네. 상영하게 되는 거군요. 이름만 바꾸고요. 일단 이 배우 자체는 이미 영화가 촬영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바꿀 수는 없고요. 다만 원래 이 배우 자체가 앞으로 쭉 영화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사실 이 영화 자체들을 다 취소시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없나? 위약금 같은 거 하면 한 5천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미국은. 네.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렇게 문제 생기면 아예 편집을 해서 그 인물 자체를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핵심적인 인물이니까. 핵심 빌런이니까. 네, 핵심 빌런. 진짜 빌런이네. 그죠? 현실에서도 빌런. 메소드네요. 네, 마블에서도 빌런. 진짜 빌런. 참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기업별 뉴스가 몇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현재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은 화요일에 로켓 실험을 18개월 만에 재개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플러그 파워 솔라 엣지 같은 경우는 파이퍼 샌들러에 의해서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특히 플러그 파워는 목표 주가가 6.5달러에서 2.3달러까지 하향 조정이 됐고요. AIG 같은 경우는 BMO에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있었고요. 선런 같은 경우는 파이퍼 샌들러에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신재생 쪽에 투자 의견 하향이 엄청나네요. 그러니까요. 예. 솔라 엣지, 플러그 예. 파워, 썬런 다 투자 의견 썬런은 이제 상향이군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뭐 버스 솔라나 인페이즈, 네. 썬런 이런 기업들 뭐 물론 마찬가지로 솔라이트도 최근에 이제 완전히 뭐
기술적 반등인지 모르겠지만 네. 약간 좀 약간의 좀 꿈틀거림이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유산가는. 자, 유선함님 오늘도 좀 재밌는 이야기 참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